초등심화 고등 1등급까지 10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 시리즈가 처음이신 분들은 1편부터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벨업 테스트에 8번까지 했네요. 자, 이제 9번부터 해서 15번까지 일단 레벨업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하이 레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을 석훈이와 로나가 함께하면 이틀 동안 전체 일의 3분의 1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석훈이가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 8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이 일을 처음부터 로나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단, 두 사람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각각 일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 볼까요? 어떤 일? 1문제죠? 1문제는 우리 매스 토픽 앞에 1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굳이 1로 놓는 이유가 있었죠? 예, 우리가 그림을 그려면 전체 몇 분의 몇이고 가장 작은 단위가 그걸 가득 채웠을 때, 즉 1을 완전히 끝마쳤을 때가 1로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굳이 숫자 1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확률이 높아지면 문자로도 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러면은 석훈이와 로나가 함께하면 이틀 동안 전체 3분의 1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학생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만큼을 얼마나 걸렸다고요? 2일 걸렸대요. 그러면 하루에는 요거의 반을 하겠죠? 즉 3분의 1에 2를 나눈 6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못해서 이 심화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수에 대한 개념이요. 그러니까 6분의 1. 그러니까 석훈이하고 로나가 함께 일을 하면 6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6분의 1만큼 하니까 전체 1을 채우려면 6분의 1을 6번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6일이 걸린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석훈이가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 8일 만에 일을 끝낸대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몇 등분? 8등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요만큼. 즉, 8분의 1만큼 해요. 하루에. 자, 그러면 이 일을 처음부터 로나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냐요? 전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하루에 6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석훈이가 혼자 하면 8분의 1이고요. 그러면 로나는 6분의 1에서 8분의 1을 뭐 하는 만큼? 뺀 만큼 하겠네요. 그쵸?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해볼까요, 한번? 48분의 2가 되네요. 그럼 24분의 1. 숫자는 제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로나는 전체 일의 24분의 1만큼을 하루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24분의 1이 몇 번 하면은 전체 1을 가득 채울까요? 그렇죠. 24일 만에 가득 채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분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분수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추상화가 돼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나눗셈이라든가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알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심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나 제대로 하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9번까지 했죠? 자,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보면 우리 매스 토픽에서 했었어요. 그쵸? 매스 토픽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잠시만요. 자, 매스 토픽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형태, 약속된 거가 있을 때 분수가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번분수가 돼서 학생은 불편해한다 그랬어요. 그쵸? 번분수 표현을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굳이 불편한 것을 피해 가자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즉 이거의 의미는 뭐죠? 기억, 나누기, 니은, 곱하기, 니은이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세모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3과 5분의 1 나누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학생이 계산하는 방법을 아니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문제를 던져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 교육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맞춰서 수학의 그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맞춰서 너무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억지로 가르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뭐든지 준비를 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자, 11번 볼게요. 빨간색 페인트 3과 7분의 1리터와 파란색 페인트 3과 5분의 1리터를 섞어 보라색 페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벽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3리터 필요하다면 만든 보라색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여 최대한 칠할 수 있는 벽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독해는 돼야 되고요. 그쵸? 자, 빨간색 페인트하고 파란색 페인트를 섞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는 아는데, 자,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자, 그냥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즉, 이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학생들한테 가장 무엇을 물어보나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단위를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벽이 넓이는 몇 제곱미터냐? 내가 페인트를 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죠? 그렇죠. 1리터로 우리가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의 양을 가지고 몇 제곱미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가장 작은 단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야 되고요, 학생이요. 자, 그러면 1리터로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만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제곱미터로 3리터를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리터로는 몇 제곱미터를 칠하나요? 그렇죠. 1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과 7분의 2리터와 3과 5분의 2리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1리터당 3분의 1이 되니까 이건 곱셈에 대한 개념인 거죠.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을 못하면 역시 곱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 방법만, 구구단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받아올림하고 이런 거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볼까요? 큰 건물의 출입구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의 기울어진 정도를 경사도라고 하는데 경사도는 수직거리 나누기 수평거리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두 건물의 경사로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두 경사로 중 더 큰 곳의 경사도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우리 경사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약속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직거리와 수평거리가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잘 모를까봐 여기 문제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죠. 즉 수평거리,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다. 우리가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기울기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계속 나오죠. 고3 때까지. 미분의 미분계수의 정의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약속대로 한번 써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41과 5분의 3이고 수평거리가 312예요. 다음에 나도 한번 경사도를 보게 되면은 수직거리가 37이고 수평거리가 333이에요. 자, 그러면 두 경사로 중 더 큰 곳의 경사도를 분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를 각각을 계산하면 되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습관이 있다 그랬죠. 즉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본다는 거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자,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요.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할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 계산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보면 막 계산을 해요. 너무 계산에 공부가 그냥 계산만 하는 공부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배제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포자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건 다 아는 개념이잖아요. 별, 나누기, 네모가 있어요. 나뉘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나뉘어지는 수는 클수록, 나누는 수는 작을수록 이 수는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나뉘어지는 수. 가하고 나를 보면 가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나뉘는 수, 나누는 수는 310이 얘가 더 작아요. 즉 가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두 경사로 좀 더 큰 곳의 경사도를 쓰래요.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가, 나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가가 경사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자꾸 생각을 하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뭐냐면 근거가 없이 그냥 느낌으로 또 이제 계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넓이가 10과 7분의 4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을 똑같은 정사각형 여러 개로 나눈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죠? 자, 넓이가 10과 7분의 4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야 되죠? 그게 분수의 나눗셈의 지금 이번 단원의 핵심이었어요. 즉, 요 한 칸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전체는 몇 칸이 있죠? 자, 세로가 3칸, 가로가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네, 4칸. 그러면은 12칸이 있죠? 나누기 12를 하면 이 한 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학생은 이게 전체가 몇 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려 붙이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의 어떤 문제 사고력은 금방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자, 요거하고 요거가 있는데 이거를 오려서 여기다 싹 붙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대다수 학생도 이런 거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5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의외로 이렇게 오려 붙이기 하는 거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해요. 자, 다음 볼게요. 14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크기가 같은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4와 7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단위를 찾을 거예요. 요거를 가장 작은 단위, 네모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은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네모인데, 그러면 여기가 4개의 네모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사각형이라는 거에 힌트를 얻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이게 네모고, 여기도 여기와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자, 여기 색칠된 이 부분의 둘레가 4와 7분의 1이에요.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5개의 네모죠? 4 더하기 1. 그죠? 네모가 4개, 1개니까요. 그럼 총 10개의 네모가 4와 7분의 2라는 얘기니까 이 네모 하나는 4와 7분의 2 나누기 1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무조건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끝까지 바라본다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이 큰 거죠? 그러면은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8개니까 16개의 네모가 답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16개의 네모는 요거 4와 7분의 2 나누기 10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6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이 연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분수로 고칠까요? 가분수로 고칠까요? 7, 4, 28, 3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6 이렇게 되죠. 그쵸? 네, 여기는 뭐 해당이 없는데 우리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개념을 배울 때 어땠죠? 아 이렇게 혼합 계산이 있을 때 곱하기로 바꾸면 순서대로 계산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약분이 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계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계산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정확한 사고를 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특히 6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입체도형이 나오고 원 나오고 하면은 점점 항이 길어질 거예요. 계산하는 그 과정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하면은 간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은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요.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5번 마지막 문제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가 기계만 작동시켜서 하루 목표 생산량의 4분의 1을 5시간에 만들었고 가 기계를 끈 다음에 나 기계만 10시간 동안 작동시켜서 하루 목표 생산량을 모두 채웠습니다. 가 기계와 나 기계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하루 목표 생산량만큼을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단 두 기계로 1시간 동안 만드는 생산량은 각각 일정합니다. 그랬죠? 말이 기네요. 그쵸? 역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란 얘기예요. 가기계만 작동시켜서 하루 목표 생산량의 4분의 1을 5시간 만에 만들었대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우리 학생은. 자, 하나, 둘, 세 개인데 요만큼을 했는데 이게 5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얘는 1시간에 얼마만큼을 하겠어요? 이거를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5등분하고 요거만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4분의 1이 있는데 4분의 1에서 5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20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가기계는 1시간에 20분의 1만큼의 일을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 기계는 10시간을 작동시켰죠. 그래서 모두 다 끝마쳤어요. 이만큼을 하는데 이만큼을 얼마만큼? 10시간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몇 등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10등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게 1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4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4분의 1에 했으니까 4분의 3 나머지는 그거를 10시간을 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1시간에 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4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 기계로는 1시간에 4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즉 분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본은 독해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가와 나 기계를 동시에 한대요. 그러면 1시간에 20분의 1과 40분의 3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0분의 4가 돼서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40분의 5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8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을 하는 거예요. 8분의 1. 1시간에 같이 하면. 그럼 이걸 가득 채우려면 8분의 1이 몇 번 필요해요? 8번 필요하죠. 그렇죠? 1시간에 이만큼인데 그걸 8번 하니까 몇 시간? 8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벨업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최상위의 마지막이죠. 하이 레벨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